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사망자가 2,10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지지자들과 친이스라엘 지지자들 간의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며 폭력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4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형제와 언쟁 끝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난동을 부리던 용의자는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부에나팍시가 오늘 2.8마일 구간을 한인타운으로 지정하는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 남가주 한인사회 대규모 행사가 연이어 열립니다. 내일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에서 개막하고 이어 목요일부터는 제50회 LA 한인 축제가 시작됩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사망자가 2,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첫 소식 공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강렬한 섬광이 번쩍입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발사된 로켓포가 이스라엘 군에 요격되는 모습입니다.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이 공격을 주도했다고 밝혔는데 레바논에 거점을 둔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협력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헤즈볼라는 대전차 미사일 2발을 발사해 이스라엘 군용 차량 2대를 폭격했다고 헤즈볼라 위성방송국이 전했습니다. 시리아에서도 이스라엘을 겨냥한 12발의 로켓포가 발사돼 박격포로 대응했다고 이스라엘 방위군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에서 이젠 북부로 전선이 확대되고 헤즈볼라가 전쟁에 본격적으로 가담하는 모양새입니다. 전쟁 닷새째, 이스라엘 사망자가 1,200명, 가자지구 사망자가 900명으로 양측 사망자가 2,100명을 넘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가자지구 사망자 중 어린이만 14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 장병 50명을 포함해 어린이와 여성, 외국인 등 최소 150명의 인질을 가자지구에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자지구의 민간인 주택을 사전 경고 없이 공격할 때마다 민간인 인질 1명씩을 살해하겠다고 하마스는 위협하고 있습니다. فإنه ومن هذه الساعة نعلن بأن كل استهداف لأبناء شعبنا الآمنين في بيوتهم دون سابق إنذار. 이스라엘은 곧 지상군을 투입할 거라고 재확인했습니다. התחלנו בהתקפה, נעביר, בהמשך ייתנו גם מהקרקע, זה ייגמר הדבר. אנחנו שולטים בשטח כבר מהיום השני, אנחנו בהתקפה. וזה ילך ויתעצם. 한편 이스라엘군은 어제 공습으로 가자지구 내 테러 단체 간 조종자 역할을 하는 간부를 포함해 하마스 간부 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에 대응해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하기로 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다영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에는 현지 시각 7일부터 원조 물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전면 봉쇄를 선언하며 전기와 연료, 또 식품과 의약품을 포함해 모든 물자의 반입을 막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은 가자 지구 전면 봉쇄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imposition of sieges that endanger the lives of civilians by depriving them of goods essential for their survival is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유엔은 또 특정 지역을 봉쇄하면서 물품 이동을 제한하는 건 정당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가자지구 봉쇄와 같은 완전한 제한은 연좌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가자지구 전면 봉쇄는 국제법에 상충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EU 외교수장은 현지 시각 어제 오후 EU의 팔레스타인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EU 회원국들은 하마스와 별개로 팔레스타인 당국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호세프 보렐 고위 대표는 EU 외교장관 다수가 가자 지구에 대한 전기와 식량 공급을 중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날 EU 행정복격인 집행위원회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한 발표를 번복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통제로 창살 없는 감옥으로 불려온 가자지구. 주민 230만 명의 80%는 경제활동이 어려워 인도적 지원에 의존해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군사자산 투입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두 번째 대국민 연설에 나선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 있다고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을 완전한 악으로 규정하며 피해 굶주린 잔인한 학살 행위라고 분노에 찬 표현으로 비난했습니다. The brutality of Hamas, bloodthirstiness brings to mind the worst rampages of ISIS. We stand with Israel. We stand with Israel. 하마스의 공격으로 미국 국적자 14명이 살해됐고 미국 시민들이 인질로 붙잡혔다며 하마스가 억류한 이들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어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대응할 권리가 있다며 군사적 추가 지원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공습을 시작한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나라와 단체도 현 상황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Let me say again to any country, any organization, anyone thinking of taking advantage of this situation, I have one word: don't. 미 백악관은 이란이 하마스의 이번 공격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명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수년간 하마스의 세력을 키우고 무장시킨 것은 이란이라고 지목했습니다. That Iran is complicit in this attack in a broad sense because they have provided the lion's share of the funding for the military wing of Hamas. They have provided training. They have provided capabilities.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반유대인과 반무슬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테러리즘에 맞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12일 이스라엘에 도착해 현 상황에 직접 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서며 전쟁 장기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측의 대립 현상은 뉴욕 맨해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KBTV 김승주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 1,300만 인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아메리카 대륙에 거주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 거주 인구가 200만 명에 달하는 뉴욕에서도 사흘째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지자들과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집결해 바리게이트를 사이에 두고 격화된 감정으로 시위 구호를 외치고 자신들의 정당성과 함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맨해튼 42 스트릿 인근에서 발생한 시위 행렬로 뉴욕시경은 양측 시위대를 주시하며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삼엄한 경계태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위 현장에는 구역마다 수십 명의 경찰이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격화된 한 시위자가 다른 측의 시위자에게 주먹질을 하고 폭력적인 시위로 변해버려 뉴욕시경이 개입해 이들을 분리시켜야만 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떠날 때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시위에 나섰던 한 남성이 바리게이트를 넘어 뒤따라가 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친팔레스타인 측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깃발에서 떼어 바닥에 던지자 친팔레스타인 무리가 몰려와 국기를 짓밟는 등의 폭력 양상도 이어졌습니다. 42번가 이스라엘 영사관이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폭력적인 시위와 격화된 감정이 분출되며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에릭 람스 뉴욕시장은 평화 시위는 언제든 환영하지만 폭력적인 시위로 변질될 시 엄격하게 통제할 뿐 아니라 처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뉴욕 내 유대 단체와 이슬람 단체 간의 갈등의 골 역시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순주입니다.
형제에게 총격을 가한 40대 한인 남성이 경찰과 대치 끝에 사살됐습니다. 관련 소식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경 휘테커 애비뉴에 있는 한 주택에서 42세 한인 마이클 황 씨가 형제인 30대 남성과 말다툼 끝에 그의 얼굴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갈등을 빚었던 이유는 집안에서 황 씨와 그의 아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부자간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이로 인한 소음 때문에 황 씨의 형제가 개입하게 됐고 이후 싸움이 격해지면서 총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흥분한 황 씨를 피해 그의 아들과 형제는 즉각 위층으로 대피했는데 황 씨가 그들을 따라가 그중 형제의 얼굴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사건 직후 황 씨의 아들이 911에 전화해 아버지가 삼촌을 총으로 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근처 거리에서 황 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황 씨는 방탄조끼를 입고 49경 권총 및 탄창 등으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Goes to the front of the property and is essentially awaiting the arrival of our police officers. When officers arrive, he begins to immediately fire upon our officers. 경찰은 황 씨에게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 3명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황 씨의 총격으로 경찰 2명은 다리에, 1명은 손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황 씨에게 대응 사격을 가하는 등 총격전 끝에 오후 7시 27분경 황 씨는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5월 위협 및 범죄 도구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됐으나 지난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부에나팍시가 오늘 한인타운 지정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오전 부에나팍 소스몰에서는 한인타운 지정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인타운 지정을 축하했고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Proud of Buena Park for designating this area as Koreatown. It really shows as evidence of the contribution that the Korean community has mad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vitality of Buena Park and of the city and of Orange County. 앞으로 부에나 파크에서 한인들을 위한 명소도 생길 거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매력적인 부에나파크 도시가 될 겁니다. 한국 정부도 높아진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타운이 지정되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올해가 이민 120주년이잖아요. 그런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부에나파크가 우리 한인 헤리티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인 커뮤니티를 인정해주고 한인 커뮤니티는 한인타운 지정이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한인들의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00개 이상의 한인 비즈니스들이 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 지역이 코리아타운으로 명명이 되니까 그분들에게 더 힘이 실릴 것 같아요. 부에나팍시에 만들어져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포들의 자랑이고 이게 긍지입니다. 부에나팍 한인타운은 비치 블루버드 선상 오렌지 솔프와 로즈크랜스 애비뉴를 잇는 2.8마일 구간입니다. 부에나팍 시의회는 해당 구간에 한인타운임을 알리는 현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에서 개막합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대회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나무판을 덧대 홍보 부스를 만드는 근로자들. 컨벤션 센터 곳곳에는 참가업체들의 로고가 걸리고 물품을 홍보하기 위한 단상도 들어섰습니다. 2023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내일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합니다. 현장은 막바지 준비 작업으로 매우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시작된 컨벤션 센터 인테리어 공사에는 100여 명에 가까운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현장에 부스가 한 500개 정도 넘는데요. 한 10% 이상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메타버스 등 한국의 최신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설비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지자체 그리고 주요 기업들을 위한 홍보 부스들도 설치됐습니다.
This is one of the very first few real mecca events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So I look forward to seeing where this can be and, moving forward, how much more we can improve. This is the first of many, but we look forward to much, much more. 주최 측은 전시관 안내와 행사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은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조직위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애너하임 인근 주요 호텔에서 2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가 운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애너하임 인근 지역에서 방문할 경우 부에나파크 소스몰 4층과 5층에 주차한 뒤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올해 대회는 기업인 6천여 명을 포함 3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아메리카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기간 동안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제50회 LA 한인 축제 개막을 앞두고 서울국제공원에 장터와 무대가 설치됐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는 12일 목요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가수 최우진, 산이, 네이처 등 11명의 아티스트들의 풍성한 무대와 국악, 무용 등 한인과 타인종들이 함께할 공연 무대는 준비를 마치고 조명 설치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LA 한인 축제는 올해 50주년을 맞아 역사상 최대 규모인 291개의 부스가 자리했고 이렇게 한국적인 조형물들도 설치를 마쳤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 배무한 이사장은 새로운 50년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 준비는 모두 마쳤다며 이제 오는 목요일 한인과 타인종들이 오셔서 함께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이거 전부 지시하고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50주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 많이 하신 것도 우리 교민들 또 LA 거주하는 모든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볼거리 또 먹거리 살거리를 또 같이 즐기면서 이 축제를 같이 지내면 좋겠습니다. 재단 측은 나흘간 40만여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늘렸고 올해 처음 서울시와 몇몇 지자체들도 참여가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30개 부스로 확대했고 축제장과 주차장을 잇는 셔틀버스도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식과 음료를 판매할 업주들의 준비도 한창입니다. 지난해 처음 참여한 음료업체는 올해 더욱 축제가 풍성해졌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Yeah, so this is our second year doing the Korean festival. Last year was our first year. It was really exciting. A lot of people, we had so much fun. 50th year anniversary of the Korean festival. We were going really hard, serving everybody, taking care of everybody, but we had lots of fun and we know the community had lots of fun with us here too. 지난 1986년부터 37년간 축제에 참여한 한인 업주는 매출 기대감보다도 한인으로서 올해 행사 자체가 의미 있고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50주년을 맞은 거죠.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한인 사회가 결집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고 또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를 주류 사회에 또 보여줄 수도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많은 한인들이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이 사진 모두가 협력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오는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미주 지역 한인 최대 축제에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중국 총영사관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 내부에 촬영된 목격자 영상입니다. 정문을 박살내고 돌진한 파란색 혼다 차량. 직원과 민원인들이 황급히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사건이 벌어진 시간은 어제 오후 3시경. 목격자들에 따르면 내부로 돌진한 괴한은 차에서 내린 뒤 공산당이 어디 있냐라고 외쳤으며 이후 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When officers arrived here on scene, they found the vehicle had come to rest inside the lobby of the Chinese consulate. Officers entered, made contact with the suspect, and an officer-involved shooting occurred.
The suspect was later pronounced deceased at the hospital. 중국 측은 사건 다음 날인 오늘 외교부 성명을 통해 악의적인 폭력 범죄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中方强烈敦促美方迅速开展调查，并按照维也纳领事关系公约采取有力措施，确保中国外交机构 차량이 돌진한 곳은 비자 발급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 사건 당시 많은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용의자 외에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히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평화롭던 토요일 점심시간대 한 보석상에 5인조 떼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2명이 망치로 진열장을 부수고 다른 3명이 바구니에 보석들을 쓸어 담습니다. 그 순간 직원 1명이 강도들을 향해 총을 꺼내들었고 총격에 혼비백산한 강도들은 그대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맨해튼 비치 경찰국과 가디나 경찰국은 성명을 통해 5인조 강도 중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CCTV 영상을 공개하고 나머지 4명 용의자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내년 대선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려던 계획을 접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963년 총격 피살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1968년 암살된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아들인 케네디 주니어는 당초 지난 4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의 무소속 출마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내년 11월 대선에 어느 정도의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를 졸업한 그는 환경 분야 변호사로 한동안 활동했으며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과 예방접종 반대 운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